김여정의 방남 이후에 지금 이 얘기가 화두죠. 남북 정상회담. DJ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한 번씩 했고요. 이제 3차 정상회담이 성사가 될까요? 이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 지금 어쨌든지 간에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김여정도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건이 만들어지면 만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상회담 전에 우리도 뭔가 평양에 보내서 김정은의 의중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대북 특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와 관련해서 이제 벌써부터 뭐 누가 갈 것 같다고 하마평이 나오던데요? 네, 뭐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요. 뭐 거론되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나하나 해봤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장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요. 그리고 주무부처다 보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부터 해서 저렇게 한 여러 명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사실은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대협 의장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론이 되는 거고요. 예. 주무부처인 통일부 조명균 장관도 그렇고 사실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와대 오찬 회동에도 이제 같이 배석을 했을 정도로 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에 대북 정상회담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을 네. 주도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지 않을까 가능성이 거론되고 예. 그리고 좀 저는 의외 인물 이 사람을 설명해주고 싶은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지금 현재 민화협이라고 하죠. 민화협의 대표 상임의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정일 어떤 사망 당시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이제 북한 인사들을 접촉한 거의 유일한 정치권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저 그래픽 화면을 크게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로 누구 보낼까? 6명의 일단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대략 예측되는 6명을 꼽아봤습니다. 신부장 한 명을 딱 찍는다면 누가 특사로 평양에 갈 것 같습니까? 이럴 때 잘못 선택을 하면은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누구냐를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구도 속에서 지금 이제 특사가 누가 가는지의 게임을 보는 게 재미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북한이 공개적으로 특사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우리 특사도 공개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옛날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김정은이 굉장히 깜짝 여동생을 깜짝 특사로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특사도 굉장히 남한 내에서 또 북한도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요. 예. 지금 저 하마평에 오르내린 6분은 다 아닐 수가 있죠. 6명은 다 아닐 수 있다. 네. 예측 가능한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못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왜 저 중에 누가 간다라고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네. 왜 저분들이 약간씩 안 되는지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임종석 비서실장은 가장 그 우선순위로 얘기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합의가 되면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추진단장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입니다. 네네. 그렇고요. 서훈 국정원장은 여러 차례 아버지인 김정일을 만났기 때문에 네. 가서 김정은한테 할 말이 많겠죠. 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와 만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라고 김정은의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지만 서훈 원장은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남북한의 유화 분위기를 예. 낙후해서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역할로 계속 가는 것이 특히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예. 공개적인 특사로 나서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다들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신부장, 그래서 누굽니까? 깜짝 카드. 저도 좀 더 지켜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제가 그래서 취재를 했어요. 예. 저희 그 북한학계 선배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네. 어떤 사람이 특사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가지 정도 자격이 맞으면 좋은데 4가지가 다 안 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의 남북 관계에 대한 철학,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일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정은과 나눌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과거에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아,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대통령 특사의 자격. 네네. 예. 그리고 네, 두 번째 제가 잠깐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정치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정치인이 가는 순간 네 번째 조건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색이 강한 정치인이 가는 순간 여야의 정쟁에 휘말리게 되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번 특사는 남한 내부의 어떤 골고른 정치적인 지지를 받아야 될 뿐더러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미국의 지지 필요하죠. 예. 미국의 지금 어떤 도움 없이 남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요. 네.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지금 국면에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충족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 사람은 없지만 예. 그 중에서 가장 그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그리고 새로운 어떤 깜짝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예.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끝내 이름 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 하여튼 뭐 중요한 문제죠. 정치권 또 정부도 이 대북 특사 누구를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까요? 이 대북 특사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특사들이 분주히 움직인 이 역사적인 사실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강병규 기자가 대북 특사의 역사를 한번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대북 특사 출석부라고 해서요. 제가 역대 대북 특사들 다 정리해봤습니다. 넓은 힘의 특사들만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있을 것 같던 대북 특사 아니었습니다. 이게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다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대북 특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세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산가리 품고 김일성 만났다? 이건 무슨 일일까요?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가슴팍에 청산가리를 넣고 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보시는 것처럼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이후락, 김영주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김영주는 김일성의 동생입니다. 당시에 북한 2인자인데 이렇게 7.4 남북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는 남북 최초의 공동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되죠. 자, 다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에도 있었습니다. 1985년에 박철원 당시 안기부장이 김일성을 만나서 이렇게 건배주를 건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일단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어떤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교환을 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를 했었고요. 이때 실제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실현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시대를 좀 건너서 다음 상황 보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인데요. 자, 당시에 이제 임동원 국정원장과 김정일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한 달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건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금수산 공전 방문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동원 국정원장 당황했죠. 이거 우리나라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정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조선 인민들 정서는 생각 안 하겠다는 거요 라면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고집을 하던 김정일이 고집을 꺾게 되면서 금수산 공전을 참배하지 않고 방문하지 않고도 무사히 정상회담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김대중 정부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특사를 파견해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 이제 김정일을 만났고요. 그 전에도 이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제 만났는데 세부적인 의제 그리고 언제 만날지를 자세하게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의 대북 특사와 얽힌 역사 되짚어 보니까 맞네. 옛날에 그랬었네. 아마 생각들 나실 겁니다. 신부장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의 사례로 따른다면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가야죠. 지금 역대로 다 국정원장, 안기부장, 예. 중앙정보부장 아니겠어요? 예. 옛날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 때는 다 비밀회담을 했거든요. 예. 비밀회담을 했기 때문에 자행할 수 있는
국정원장들이 움직인 건데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꼭 국정원장이 아니고 오히려 국정원장을 보내면 옛날 하던 대로 한다고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국정원장은 아니고 예. 뭔가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여태까지 오늘 아침 신문에 여러 개 언급된 사람들은 다 지금 현직이잖아요. 현직이죠. 예. 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현직에 발을 담그지 않고 네네. 제가 말씀드린 아까 네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추면서 현직이 아니라 예. 좀 이 지금 정치판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어떤 제3의 인물, 네. 특히 나이가 좀 지긋하신 원로일 가능성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궁금해요. 대북특사 계속 말씀 들으니까. 신부장께서 열심히 취재해갖고 이 정치데스크 시간에 대북특사가 누구로 결정됐습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종 취재하면 국장 허락을 받고 제가 여기서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정상회담 두 번 있었잖아요. 2000년, 2007년 있었는데, 신부장도 말씀 중에 잠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대 정상회담 성사 과정과 이번이 결정적으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뭐냐면, 그동안의 정상회담은 물밑에서 조용히 추진되다가, 전격적으로 땅 발표를 했는데 이번 좀 달라요, 노 기자? 네, 그렇죠. 예전에 앞서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은 북측 인사와 비밀 접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빵 터져 나오는 이런 식이었는데 다 선거를 앞두고 나와서 예. 선거 개입용으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공개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공개 제안을 했고요. 예. 그리고 김여정의 어떤 공개 발언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하루만 해도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장에서 만났을 때도 건강하시라고 덕담을 건네면서 평양에서 꼭 만나 뵙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임종석 비서실장과의 만찬에서도 건배사로 평양에서 이제 반가운 분들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특사도 당연히 신부장 말씀대로 예. 공개적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뭔가 이제 물밑에서가 아니라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 그래픽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신부장 어떻습니까? 이런 거 가능한 겁니까? 자, 남북 정상회담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3월 18일 날이 이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이제 폐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정부는 지금 계속 얘기가 하고 있는 대북 특사를 평양에 파견을 하는 그 시나리오. 그러면 4월 달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또 4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 4월 15일이 태양절이에요. 그러니까 패럴림픽 개막 전에 대북 특사를 파견을 해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기 전에 훈련 시작되면 또 북한이 막 비난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특사를 보내고 평양에서 남북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에 남북 정상회담은 5월달 또는 6월달 이때쯤 빠르면 정상회담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시간표인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저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중요한 정치적인 계기를 잡아가지고 움직일 거는 분명한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특사는 빨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정상회담은 가능한 한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특사는 지금 명분이 좋잖아요. 네. 김정은의 여동생이 직접 김여중에 내려와서 우리한테 굉장히 북한 측 나름의 환대를 베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와대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가 빨리 특사를 보내서 일단은 우리 사람이 가서 김정은을 먼저 만나서 안면을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하. 네. 예. 어떤 실무적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천천히 하더라도 네. 빨리 내가 앞으로 대통령을 대리해서 정상회담 과정을 조율할 사람입니다. 예. 라는 거는 안면을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4월이 되면 또 훈련이 기다리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미국을 설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특사는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예. 그러나 남북 예. 정상회담은 말이죠. 이거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는 6.13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것은 야당 엄청나게 반발하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치에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 관계가 잘 된다고 그거를 너무 정치에 활용하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정권이 교체돼 버렸는데 그런 그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정상회담이 열릴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그죠? 예. 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놓고 선거를 치르는 게 이 정부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